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은 몽블랑 노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몽블랑 노랜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몽블랑 노랜드를 이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원피스 세계에서 노랜드는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죽기 직전까지 거짓말을 하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몽블랑 노랜드는 400년 전 인물이고요. 식물학자이자 모험가였던 그는 뛰어난 지식은 물론이고 검술에도 능한 아주 먼치킨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노랜드는 모험을 하던 도중에 자야라는 섬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샨디아 일족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샨디아 일족은 수열이라는 역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샨디아 일족은 이무기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지 이 병이 낫는다 그렇게 믿고 여태껏 산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노랜드는 수열이라는 병을 치료해주고 카르가라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르가라는 노랜드를 진정한 친구로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황금도시 샨도라를 노랜드 일행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카르가라는 노랜드를 다시 원망하게 되었고 노랜드가 떠나는 날 이 오해가 풀리게 되죠. 꼭 다시 만나자는 카르가라의 외침을 들으면서 노랜드는 원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국으로 돌아온 노랜드는 국왕에게 자신이 봤던 황금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 황금도시에 대한 얘기를 듣자 루브니르 국왕은 노랜드에게 자신과 함께 자야로 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전에 자야섬은 로곱스트림으로 인해서 섬의 절반이 하늘로 날아간 상태였죠. 당연하게도 노랜드와 국왕이 도착했을 때 이 자야섬은 빈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황금은 대체 어디 있냐는 국왕의 역정에도 노랜드는 이 자야섬에 있었던 샨디아 일족에 대한 걱정으로 충격과 패닉에 빠진 상태였죠. 결국에 그는 왕을 능멸한 죄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노랜드는 처형대에서 죽기 직전까지도 황금향이 실제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거짓 인물까지 매수해서 노랜드의 지금까지 모험이 모두 거짓말인 마냥 그렇게 매도하고 실제 노랜드의 수하들은 증언할 수 없도록 그들을 붙잡고 억압했습니다. 결국 노랜드는 거짓말쟁이로 몰리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랜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매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국왕은 노랜드를 그렇게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을까인데요. 어째서 가짜 노랜드 동료까지 고용해가면서 위증을 하게 하고 실제 동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면서까지 노랜드를 그렇게까지 거짓말쟁이로 몰았을까? 물론 자야섬의 일부가 녹업스트림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때문에 국왕에게 노랜드가 황금도시를 봤다고 거짓말한 것처럼 만들어진 이 상황은 누군가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을 기회 삼아서 노랜드에게 어떠한 해명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황금향이라는 소리에 직접 배에 타가지고 자야섬까지 갈 정도로 그 황금에 욕심을 냈던 그런 왕이라면 네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황금향을 봤다면 왜 거기에 황금향이 없었는지 다시 조사를 하고 황금향의 위치를 다시 찾아와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처형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국왕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노랜드를 과도하게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철저하게 노랜드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노랜드의 모든 모험과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죠. 즉 이것은 황금도시에 대한 것만 거짓말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노랜드가 해온 모든 모험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다. 다 없던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이득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이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이건 노랜드의 처형 장면인데요. 굉장히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로저의 처형 장면이죠.
대해적 시대를 연 로저와 400년 전에 거짓말쟁이로 몰려서 모든 모험을 부정당한 채 처형당한 노랜드. 이 두 명은 처형당하기 직전에 매우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노랜드는 황금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로저는 원피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400년 전과 그리고 로저 때 이 두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00년 전의 노랜드는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사형당하였고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진실의 입을 막고 그것을 거짓으로 덮는 것. 노랜드 때와 달리 로저 때는 그 누군가가 거짓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결국에 이 처형식은 대해적 시대를 여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한 목적지는 라프텔이고요. 그곳에는 역사의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째서 노랜드를 그렇게까지 거짓말쟁이로 몰고 지금까지 있었던 노랜드의 모험과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거짓으로 만들었는가? 노랜드의 죽음에 누군가가 개입된 것인가? 슬슬 감이 오죠. 노랜드의 죽음에는 세계 정부가 개입하였고 의도적으로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그의 모든 모험들을 거짓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루브니르 국왕은 마리조아로부터 그랜드라인의 진입 허가를 겨우 받아냈다고 합니다. 자, 이 한마디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00년 전 그 당시에는 한 왕국의 국왕조차도 마리조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 그랜드라인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다는 통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라프텔을 발견하고 진실을 찾는 것을 두려워해서죠. 모험가랍시고 바다 여기저기를 쏘다니는 노랜드가 굉장히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 정부는. 그런데 듣자 하니 이번에 그 루브니르 국왕과 함께 자야섬을 갔다 왔는데 황금향이 있었다고 꼬드겨가지고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루브니르 국왕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다. 이런 소식을 세계 정부는 들었겠죠. 왜냐면 마리조아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자야섬에 왜 갔는지, 갔다 와서 어떻게 됐는지. 세계 정부는 다 알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을 기회 삼아서 노랜드를 제거하고 노랜드가 지금까지 막 모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막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환상이 생겨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해요. 바다로. 그래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세계 정부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계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얻어걸린 거죠. 앞서 말했듯이 자야섬의 절반이 녹업 스트림으로 인해서 사라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의도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얻어걸린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노랜드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처형시킨 다음에 이 노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마치 무슨 전래동화처럼 애들한테 계속 가르쳐 줍니다. 노스블루에서는 노랜드 이야기를 거의 다 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 당시의 세대는 물론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까지도 그 바다에 뭐가 있고 뭐 소인국이 있고 거인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바다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환상 갖지 마.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계 정부로 인해서 노랜드는 거짓말쟁이로 각인되며 처형당하였고 무려 400년 동안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놀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짓으로 덮을 수 없는 법입니다. 400년이 지나고 한 모험심 많은 해적에 의해서 노랜드의 진실은 그 후손들에게 알려졌으며 이 진실은 땅을 넘어 하늘까지 퍼졌고 원피스 세계 속이 아니라 원피스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일 400년 전에 세계 정부가 노랜드에 대한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면 대해적 시대는 400년 전에 개막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향을 찾아 떠났겠죠. 근데 단순히 모험을 찾아 떠나는 거니까 대해적 시대가 아니라 대항해 시대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 정부는 해적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라프텔을 찾아내고 세상의 진실을 찾아내는
그 어떤 모험가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400년 전에 노랜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죽이지 않았다면 이 황금향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모험을 떠났을 거고, 세계 정부는 이 모험가들을 잡기 위해서 모험가가 아닌 해적이라고 칭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대해적 시대로 기록되었겠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